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자, 썸네일 보고 오셨죠? G4 렉스턴, 올리오 렉스턴 타시는 분들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앞에 그 올리오 렉스턴, G4 렉스턴 타시는 분들이 수천 명 모여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로드를 하다 보면 이런 돌 같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길을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뭐냐 그러면 돌을 밟아라, 이거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죠. 물론 저도 많이 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밟아야 돼, 이거 밟고 올랐다 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밟아러 가시죠? 밟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무조건. 자, 그 차량의 하체의 방식과 구동계통의 방식 또는 튜닝 내역에 따라서 그 장애물들을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닥으로 넣어야 되는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을 이게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고 저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기준에 되는 차량을 렉스턴 스포츠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자, 흔히 많이 이제 보는 차량이니까 맞죠, 그죠? 렉스턴 스포츠의 전륜에 들어가는 그 하체 시스템을 WC 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의 뒤쪽에 들어가는 하체 시스템을 그 파이브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냥 그 하체의 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또는 하체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대충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의 뒤쪽에 들어가 있는 하체 시스템, 그 파이브링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에도 들어가 있다. 앞뒤로 똑같진 않지만 앞뒤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솔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차량이 지금 G4 랭글러 차량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렉스턴 스포츠의 앞쪽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뒤에도 들어가 있다. 이걸 멀티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량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멀티링크 시스템들의 대표적인 차량들이 우리나라의 G4 렉스턴, 올리오 렉스턴, 모하비 정도 되겠습니다. 사륜구동 중에서 물론 예전 차도 있지만 오래된 차량들이니까 일단 제어를 시켰고요. 프론트가 WC1, 리어가 파이브링크인 차량들은 대표적인 게 렉스턴 스포츠, 칸, 코란도 스포츠 되겠죠. 솔리드는 우리나라에는 옛날 구형 코란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구형 코란도가 솔리드였죠. 자, 이런 시스템들이 왜 중요하냐? 파이브링크를 예로 들면요. 자, 수박통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수박통. 왜냐면, 자, 렉스턴 스포츠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뒤축이 있고 중간에 디퍼런셜에 들어가는 크다란 통이 있죠. 이걸 수박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 뭐 디퍼런셜 케이스는 이름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수박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박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박통. 예. 자, 수박통이 멀티링크와 파이브링크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파이브링크 차량들은 리프트업을 하거나, 리프트업이라는 거는 쇼버와 스프링을 바꿔서 차를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리프트업을 하거나 바디업, 프레임과 바디 사이에 부싱을 끼워 넣어서 이건 차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올리는 거예요. 자,
바디를 올리는 바디업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 수박통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타이어의 지름을 키워야만이 그 지름의 반값만큼만 올라가는 게 이 수박통인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를 32인치에서 엄청나게 키웠어요.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뭐 37인치 꽂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겨우 5인치 올라갔죠, 그죠? 아니 5인치 맞나? 5인치 올라갔죠. 그 중에 절반만큼만 딱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박통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 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장애물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 돌 같은 데 올라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올라타 버리면 바퀴가 떠버리죠. 차 못 갑니다. 폴락이건 뭐고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면은 밟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밟게 되면은 바퀴와 함께 수박통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장애물 주파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밟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디퍼런셜의 커버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언더커버만큼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자, 그런데 멀티링크 차량, 자, 오늘의 주제죠. 올드 렉스턴이나 지프 렉스턴, 이런 차량들은 리프트업, 즉 쇼버와 스프링을 바꿔서 차고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올리는 값의 절반이 아니라 그 올린 값만큼 수박통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이브링크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리프트업을 한 만큼 수박통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박통이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바디업은 아무리 해봐야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디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레임과 껍데기를 분리해서 얘만 계속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하체에 올라가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100mm를 하든 1000mm를 하든 바디만 여기 있는 거, 하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멀티링크 차량하고 파이브링크 차량하고 운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차량의 구조적인 걸 가지고 운전의 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프 렉스턴 차량은 처음부터 아예 LD가 없었죠. 아예 없었고 올드 렉스턴에서 이제 LD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차량들이 LD가 없이 출고가 돼요. 그냥 앞뒤 오픈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차량들이고 멀티링크 차량들인데 돌을 자꾸 밟아라, 장애물 자꾸 밟아라 그러면 운전하는 자한테 미쳐버립니다. 사실 밟아라 하니까 밟고 싶은데 차가 올라가야 밟을 거 아닙니까? 밟지도 못하는데 자꾸 밟아라 그래. 자, 그래서 이런 멀티링크 차량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뭐 속도를 내서 밟고 지나가야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좌우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장애물들을 밟고 가는 것보다 가장 높은 부위가 되는 이 중간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수박통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쪽 끝에 타이어에 들어가는 암들은 이렇게 A자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리프트를 하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가장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밑으로 넣어버리는 게 가장 주파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가정 하에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제품이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쁘게 말해도 되나?
돈도 안 내고 사실. 돈도 안 내고 일단 귀찮은 이런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올류 렉스턴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그 세미 오프를 하기에도 사실 부적절한 차량이거든요. 쉽지가 않은 차량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전화 오신 분 계시는데 뭐 바디업을 100mm나 해가지고 사모 넣을 거라고. 지금쯤 아마 넣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가보세요 사장님. 뭐 LD도 없는 상태에서 올린다고 해가지고 차가 잘 가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품 개발을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구조를 봤을 때 오프로드를 하지 않는 차량도 순전 차량도 이거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하에 이번에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를 하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이제 토미가 왜 이렇게 썰을 풀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지 현장 가셔서 모든 튜닝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뽀대가 되었든 또는 실용적이 되었든 간에 목적이 없는 튜닝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떤 이유든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보기 좋아서라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라든지 아니면 이걸 반드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가셔서 이 튜닝의 목적을 명확한 목적을 함께 보시고 그 제품의 모습과 제품의 장착된 모습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장으로 가시죠. 자, 전적으로 갈게요. 가시다. 자, 지금 저는 현장으로 왔습니다. 자, 올류 렉스턴 더 블랙 차량입니다. 자, 차량 소개 잠깐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세미 오프로드로 세팅을 해드린 차량인데 자, 촬영하는 김에 올류 렉스턴 세미 오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윈치를 장착을 했고 자, 토미의 언더커버. 자, 이 차량은 세미 오프 세팅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왜냐 그러면 리어에 LD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그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출고를 할 때 LD는 반드시 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류 렉스턴 차량을 출고하시게 되면 LD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올류 렉스턴 차량만큼은 출고할 때 LD를 반드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윈치와 자, 언더커버 그리고 자, 리프트업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그 윈치와 언더커버가 있기 때문에 프론트에 보정 작업까지 같이 해놓은 차량이죠. 자, 올류 렉스턴 차량 사실 세미오프에 그렇게 뭐 적합한 차량은 아닙니다만 이 차량처럼 LD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름 좀 해볼 만한 한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프트업을 거하게 할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그냥 이 차는 그냥 맥스로 넣을 수 있는 게 딱 2인치예요 그냥. 물론 더 할 수도 있으나 해서는 안 되는 차량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2인치도 사실 많아요. 그냥 없겠지만 뭐 1.7인치라든가 이런 스프링이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게 오히려 이 차량을 위해서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품이 나오는 게 기본이 2인치 여기 미리로 따지면 뭐 50mm, 55mm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되는 그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 그러면은 스프링을 이제 그 각도로 이제 끊어서 하면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러시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 정도 세팅이 올류 렉스턴 차량에서는 맥스로 한 세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또 이야기가 또 다른 거 했죠. 자, 차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차량이 멀티링크 차량인데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튜닝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차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하부를 함께 살펴보시면, 자, 프론트는 이렇게 풀 커버, 언더커버 하나만 해버리면 그냥 다 가려지죠. 이쪽은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요 소스 커버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작업을 해드린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멀티링크 차량은 말씀드렸죠. 이 수박통이, 이제 이게 수박통이죠. 프레임에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리프트업을 했을 때 암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수박통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중앙 부분 쪽으로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디퍼런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가 요 부분이 그 디퍼런셜 오일 드레인 볼트예요.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오일 드레인은 옆으로 이렇게 빼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랭글러 차량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제 상용 차량들은 밑에 되어 있으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아니라 볼트가 맞는데 이런 머리가 없는 볼트, 안에 박혀 있는 볼트죠. 그래서 갈리더라도 이 볼트가 부러져서 오일에 새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자,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볼트와 이 디프 사이에 와셔가 들어가서 이 볼트의 조임 토크로 이 오일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죠. 아무리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치지만 보시다시피 프레임보다 더 내려와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바닥을 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눈에 딱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는 수입차가 많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많이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은, 일본 차량이라든가 일부 차종들을 보면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박통이 이 프레임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거나 이 프레임이 더 내려와서 수박통을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들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멀티링크 대표 차량인 이런 올류 렉스턴이라든가 지프 렉스턴 그리고 모하비 차량들은 동일하게 이 프레임보다 수박통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커버가 되나 이 중요한 수박통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번의 설계와 변경을 통해서 올류 렉스턴 전용 디프 커버를 개발을 했습니다. 스키드 일체형 디프 커버입니다. 이미 그 렉스턴 스포츠와 코난도 스포츠에 적용이 되어서 이미 성능은 확인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죠. 자, 이렇게만 딱 보셔도 이쪽 방향으로 장애물을 넣어버리기에는 연료통이 부담스럽고, 이쪽 편으로 넣어버리기에는 SC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 부분이 제일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높이라든가. 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네들을 때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볼트가 굵어서 뭐 부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충격은 한순간이에요. 자, 만약 때리게 되면 이 볼트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디퍼런셜 이 하우징에 그 구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충격이 줄 수밖에 없고, 혹시나 머리가 탁 부러지게 되면은 와셔가 여기 들었기 때문에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함께 보셨다시피 수박통의 보호, 디퍼런셜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의 목적은 명확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제품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제품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 뭐 못 만드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가면서 모든 설계를 간편화시키는 거, 간략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힘든 일입니다. 무식하게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지만 최소한의 아니 최소한이라기보다는 이건 최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최적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봤을 때 볼팅 4개를 버틸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순정 자체에 달려있는 볼트의 사이즈라든가 강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6개, 7개로 고정을 하다가 6개로 줄여보고 4개로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설계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제품이라는 게 깔끔하게 나오면서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장착을 해서 어떠한 게 달리는지 같이 한번 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류 렉스턴 전용 스키드 일체형 디프 커버 장착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필요한 공구는 14mm 스패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라쳇되는 스패너가 있으면 편하고 일반 스패너도 사용해도 되나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순정 볼트가 강성이 충분하고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볼트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순정 볼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적용된 볼트를 4개를 풀어냅니다. 올류 렉스턴하고 렉스턴 스포츠랑 다르게 얘네들은 순정 볼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개를 풀고 있는데요. 자, 굵기도 엄청 굵고 이 나사산의 길이도 남아 돌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14mm. 작업이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것도 사실 없어요. 이렇게 그냥 볼트를 풀고 디프 커버를 얹고 그냥 조여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렉스턴 스포츠에 사용된 이런 디프 커버들은 이제 추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조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강하게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렉스턴 스포츠용이 순정 볼트가 워낙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순정 볼트도 굵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4개를 풀어내고 디프 커버를 이렇게 얹어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자, 장착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봤을 때 스키드가 이렇게 각도 형성되어 있죠. 장애물들을 이렇게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일을 교환할 때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일 드레인 홀을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전면 스키드입니다. 이렇게 장애물들을 타면서 이 디퍼런셜 전체를, 그리고 이 볼트를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 더 이상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그대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G4 렉스턴, 올류 렉스턴 전용 디프 커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가격 책정을 정말 착하게 했습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격 책정을 굉장히 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차량의 구조를 봤을 때 오프로드를 하지 않는 차량도 제가 봤을 때 이 디프 커버는 필수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드레인 볼트가 바닥에 가장 낮은 부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리프트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디프와 드레인 볼트 위치가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그래서 순정 차량도 저는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수보통 위치가 올라가긴 하나, 오프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으로 장애물들을 넣는 이런 운전 방식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프 커버는 거의 올류 렉스턴 차량의 거의 모든 차량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약 하나마 이 제품이 그 올류 렉스턴을 타시는 분들께 필수템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택배로 받으셔가지고 개인이 장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한 있으면 어디서든 장착을 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 XT10을 방문하시게 되면 장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품 가격은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택배는 무료로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 구매 많이 해주시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G4 렉스턴, 올류 렉스턴 오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맡은 게 있네요. 모하비 차량,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조만간 모하비용 제품도 출시를 하도록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톰이었습니다.